안녕하세요. 어제까지 정화론을 끝마쳤고 오늘은 무토론을 공부를 해보시자고요. 비분명리, 청간론 비결, 자연의 실상, 무토. 무토는 무성할 무자에서 따온 글자로 만물이 더욱 아름답고 무성하게 자라는 것을 상징한다. 무토는 병화와 함께 동방 인목에 출현하고 서방 유금에서 해가 쓰러질 때 멸하는 토기이다. 그래서 이 무토는 병화와 함께 12지 포태법을 응용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무토는 하늘에서는 안개를 상징하며 또한 노을을 상징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 무토태산에 안개가 드리워져 있다. 그리고 이 노을, 이미 석양을 상징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다 그래요. 그래서 석양을 상징하기 때문에 늙은 토기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땅에서는 양토로서 대지를 품에 안은 높고 큰 산과 넓은 벌판, 강과 호수를 막는 제방과 운동장을 상징한다. 또한 광장이나 황야, 언덕이나 높은 고개, 성곽이나 축대 등을 상징한다. 즉 높고 넓으며 굳어있는 마른 땅, 태산이 무토에 해당한다. 해가 솟을 때 노을이 생기고 나문이 산에 보이며 서쪽으로 넘어갈 때 저녁 노을과 서산이 보여서 그렇게 정하였다. 노을 무렵에 개수비가 내리면 오색 찬란한 무지개가 반대편에 생기는데 음개수가 양기인 병화와 무토에 맞서기를 좋아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개수는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를 보자고요. 노을 무렵에 개수비가 내리면 오색 찬란한 무지개가 반대편에 생기는데 음중 음인 개수가 양기인 병화와 무토에 맞서기를 좋아하기 때문이다. 이 무토와 병화는 1년 12달 떨어져 있어야 되고 이 또한 무토와 개수 역시 떨어져서 격하고 있는 것이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무토와 개수가 근접하고 있는 사람들 또는 무토와 개수가 있는 무토일간에 개수가 있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미남 미녀들이 많다 그래요. 그래서 근데 이제 무토와 개수가 만나면 황당무계합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것이 무토와 개수가 있었을 때는 반드시 조건이 있다. 간목이 있어야 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 병화 또한 이 개수하고는 격하고 있는 것이 좋고 무토도 될 수 있는 한 격하고 있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무토가 개수를 만나면 거의 탐재괴인에 해당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일사무성인 탐재괴인에 빠져버리면 어떠한 대책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간목이 있기를 요구하는 것이다 그래요. 무토가 개수를 만나면 인물이 준수하고 사주가 양호하면 문명을 열고 천하를 아름답게 하는 귀명이 되는데 무오를 천상화라 한 뜻도 노을이 하늘을 붉게 태우는 모양을 나타낸 것이다. 무토를 반드시 성곽과 제방에 비유할 필요는 없겠지만 중정지토이므로 정적인 것을 좋아하고 동요하는 것을 싫어하므로 가장 꺼리는 것은 토기인 일지가 형충을 만나는 것이다. 무토는 십천간의 선천의 양기를 마무리하고 화기가 더는 발전하지 못하게 수렴작용을 한다. 화기의 작용력이 변질하거나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 화기가 더는 팽창하지 못하게 하여 화기를 정지시키는 작용을 하는 무토는 표면 외부의 흙에 해당하며 기토는 땅속 내부의 흙에 해당한다. 병화의 열기는 무토의 저장이 되고 정화는
저장된 복사 열기를 사용하므로 정화가 강하면 무토가 설기해주고 허약하면 돋는 역할을 하면서 열기를 저장하고 조절하는 화로의 역할을 한다. 양기가 동쪽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하여 무토에 이르면 정적인 상태에 머무르게 된다. 그러므로 무토는 묵묵하며 정적으로 보게 되는데 동중정으로 적극적이지 않아 보이지만 안으로는 활발한 양기의 작용이 이루어진다. 좀 더 세밀히 관찰한다면 진토와 술토는 무토의 뿌리가 되는데, 진토는 목기가 화기로 변화하는 데 필요한 매개체 성분이고, 술토는 금기를 수기로 바꾸기 위한 매개체 성분이다. 그래서 선천양기의 집합처는 술토가 되어 해수의 양기를 전이시켜 간목에 장생이 되게 하고 간목에 양지로 작용한다. 진토는 후천음기의 집합처로 음기를 사화에 전이시켜 양기로 변하며 음중양인 경금이 사화에서 장생이 되게 하고 경금의 양지가 된다. 이처럼 음기는 양기로 변하고 양기는 음기로 변하는 무한 반복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래서 삼라만상이 이렇게 무한 반복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것을 하루에서도 그렇고 월에서도 그렇고 년에서도 그렇고 또한 대운에서도 그러하다 그래요. 그래서 무한 반복, 윤회하면서 완성을 향해서 모두가 가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진토에 뿌리를 둔 무토는 화기를 이루려는 양기 성분이지만 허박하고, 술토에 뿌리를 둔 무토는 조토 성분으로 같은 무토라도 그 근의 모양에 따라 천간이 작용하는 바가 다르므로 겉모습만 봐서는 올바른 작용을 알기 어렵다. 무토는 목화와 금수의 중간에 위치하면서 음양을 조절하는 과도기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매개체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하는 중성자가 된다. 그래서 무토 일간은 중개인의 성분이 강해서 서로를 화합시키는 작용을 잘한다. 목기가 과다하다면 좁은 땅에 많은 나무가 있는 것과 같고, 볕을 가리니 음지의 땅이 되어 나무가 성장하기 어려우며 관사를 감당하지 못하여 비굴한 토기가 되기 쉽다. 금기 과다하면 아랫사람에게 휘둘리는 상으로 할 일은 많으나 인정을 받지 못한다. 숙이 과다하면 힘들어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기 어렵다. 비록 공덕을 인정받는다 해도 장애가 많으며 토류당함으로 위험하다. 화기가 과다하다면 수렴작용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화염조토에 쓸모없는 땅으로 잡초도 자라기 힘드니 도로 무공의 인생이 된다. 무토는 기본적으로 묵묵하며 남의 일에 대해서 간섭하기 싫어하므로 무관심하다는 말을 들을 수 있다. 자신의 주관을 밖으로 나타내지 않으며 말이 없는 편으로 믿음과 신의가 있으나 무토는 안개에 해당하므로 안개 속의 인간과 같아서 그 속을 짐작하기 어려운 사람이 많다. 무토는 쓸데없는 잔소리를 하지 않으며 꼭 필요한 말만 하는 사람으로 표정의 변화가 없어서 오만하게 보여 오해를 살 수도 있으며 억눌린 마음이 한꺼번에 분출되면 무서울 수도 있다. 그러나 모두가 다 그런 것이 아니다. 사주격에 따라서 무토가 정말 중후하게 그 사주가 짜여지면 잔소리를 하지 않고 남들이 이러든 저러든 무관심한 그러한 표정으로 나타날 수가 있지만, 이 사주에 진술충이 되었거나 또는 충리충이 되었거나 이러한 상태가 되면 또한 이러한 사람은 잔소리를 많이 한다. 이 무토 본연의 중중하고 정적인 그 무거움이 가벼움으로 변하게 된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딱 하나로 단정지어서 말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무토가 무게가 있고 중요하며 포용력이 있으나
이것은 기본적인 무토의 성격인데 이것이 또한 그 사주의 형편에 따라서 변화된다 그래요. 그래서 너무 중용을 시키므로 때에 따라서는 무능하게 보이기도 하지만 농담도 잘하며 신용과 신의를 중히 여기고 언행이 진중하며 책임감과 성실함을 바탕으로 계획한 일을 박력 있게 추진해 나가는 사람으로 누구에게나 원수지지 않으며 교제하는 장점이 있다. 무토는 태산과 같아서 어지간해서는 흔들리지 않는 주관과 개성이 뚜렷하고 주체의식이 강하여 자신의 주장을 관찰하는 능력이 있다. 또한 매사에 생각이 깊고 질서가 있으며 모든 사람을 포용하고 편애하지 않는다. 그러나 자신의 판단을 과신하여 누가 뭐라 해도 남의 말을 듣지 않는 아집과 독선이 있으며 다른 사람의 말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서 교만하다는 오해를 받기 쉽다. 사람들과의 동화력이 풍부하여 항상 주위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거나 여러 사람의 자문에 응하는 경우가 많고 분쟁이 났을 때는 중개인 역할을 담당해서 화해를 잘 시키는 노련한 사람에 해당이 된다 그래요. 그러나 화염조토로 중화를 이루면 욕심이 많아서 다른 사람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 자신만을 위하거나 남의 일에는 관심이 전혀 없고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않으며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으며 매사에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기 쉽다. 높은 산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듯 사물을 관찰하는 능력과 사람을 파악하는 안목이 좋으며 멀리 내다보는 이상과 계획이 있으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산 꼭대기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산 밑에 혼탁한 도시에서 살다 보니 이상과 현실의 괴리감에 갈등을 느끼며 세속의 인연을 멀리하는 경우도 많다. 이 무토가 짜여져 있으면 중중하고 무게가 있으며 그 사물을 관찰하는 능력과 사람을 파악하는 안목 이러한 부분이 뛰어난 그러한 사람에 해당이 되지만 자칫 잘못 짜이면 높은 태산의 산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을 하시에서 알로 내다본다. 그래서 상당히 건방질 수 있는 그러한 무지가 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이 무토의 성격은 자기 자신의 앉은 자리, 그 부분에서 무인, 무오, 무진, 무술, 무신, 무자 이 부분이 있는데 자기가 깔고 앉은 자리, 지지의 성격에 의해서 많은 성격의 변화 차이가 있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일주론, 그 일주가 그 일간 무토한테 미치는 그 영향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보는 것이 현명하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일지를 볼 때 월지와 일지를 같이 보는 이것이 또한 중요하다. 또한 자기 자신의 녹군처의 성분이 어떠한 성분인가 이 부분까지 그러니까 월지와 녹군처 그리고 일지 이 부분에 의해서 이 무토 또는 모든 다른 십천간의 성격이 다르게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래요. 그래서 이 무토태산에는 수기가 있어서 윤택하면 만물이 살 수 있으나 흙이 메마르면 만물이 병들게 되므로 어떠한 경우라도 화염조토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냉습한 동토가 되면 얼어있는 땅에 만물이 살 수 없으니 한습함을 풀어줘야 생명력이 있는 토기로 천하의 근본이 되는 믿을신이 된다. 그래서 이 사주가 화염조토하다면 반드시 이때는 이 신금과 유금 또는 해수나 자수 그리고 경신, 임계 그 천간이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사주가 냉습한 동토 그러니까 한겨울에 태어나서 이 만물이 얼어 있다면 반드시 병화가 있고 무오일주나 무인일주가 되는 것이
매우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변하게 된다 그래요. 그리야만 천하의 근본이 되는 믿을신으로 믿을 수 있는 무토가 된다 그래요. 그런데 겨울에 태어났는데 자기가 무자일주나 무신이 된다면 이미 그것은 잘못된 것이요. 자기 배성이 기신이 돼버렸기 때문에. 또는 여름에 태어났는데 무인일주이거나 무오일주이거나 무술일주라면 이미 배른 것이다. 그러나 무진일주로 태어났다면 좋겠죠. 또는 무신이나 무자로 태어났다면 이처럼 계절과의 관계에서 자기 자신 일지는 나의 육신이며 나의 배성분이다. 즉 다시 얘기하면 남편 덕과 아내 덕을 상징하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일지가 어떠한 상태이냐, 여기에 따라서 나의 가정을 이루는, 내 처를 잘 만나야 내 자식이 현명하겠죠. 또는 내 남편을 잘 만나야 자식이 현명하겠죠. 이러한 것처럼 내 일지의 중요성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요. 그래서 그 비부명리 고구편 책에서는 전부 다 일지의 중요성을 상당히 중요하다 하는 그 부분을 부각시킨 책이 비부명리 고구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래요. 그러면 청간론 비결론, 여기에서는 순수한 각기 청간들의 관계, 이 부분을 나타낸 책이다 그래요. 그 다음에 그 비부명리 중구편, 책은 초구편과 중구편, 누구나 보기 쉽고 알기 쉽도록 구성이 된 것이 중구편이다. 그래서 간목일간이 그 12개월 매돌달에 태어나면, 예를 들어서 간목이 자월간목 또는 뭐 축월간목, 인월간목, 이렇게 해서 각기 월지에 따른 간목의 변화 성향, 이 부분을 나타낸 책이 그 중구편이다 그래요. 그래서 초국과 월지에 따른, 그러니까 조우론을 살펴봐라. 그렇게 해서 나온 책이 중구편이다. 그래서 각기 중구편과 고구편, 청간론 비결은 각기 특징이 있다. 그런데 이 청간론 비결, 이거에서는 각기 청간의 순수한 사람의 정신, 이 청간은 정신이 되기 때문에 정신, 그 사람의 변화해가는 성격론, 그 부분을 설명한 책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래요. 그래서 봄과 여름에는 기가 동하여 흙이 열리니 만물이 생장할 수 있으며, 무토는 크고 굳은 흙이니 물이 있어야 윤택하고 만물이 성장한다. 그런데 물이 없으면 메마르게 되어 만물이 말라 죽는다. 가을과 겨울에는 기가 고요하여 만물을 거두어 저장하고 물이 많으니 화기로서 따스하게 하면 만물이 성장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무토가 만물의 생명을 다스린다고 한 것이다. 진술충리가 붕충하는 것은 한습하고 화염한 토기들이 서로 섞여 만물이 자생하는 원동력이 되지만, 무토는 기토와 달라서 고요하고 묵묵히 중정의 자리를 지키는 것을 좋아하여 붕충사명으로 산정붕괴되는 것을 싫어하는데, 특히 일지의 붕충을 극히 싫어한다. 그래서 이 일지의 붕충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진일주나 무술일주가 충이 당하면 반드시 움직일 일이 있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일지의 붕충은 지진이 나는 것과 같아서 극히 싫어하는 성격으로 나타난다 그래요. 그러면은 무진일주나 무술일주가 사주 원국에 충이 되어 있다면 이 사람은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외부적 환경이 이 사람을 자주 움직이게 해서 안정된 삶을 살아가기 어렵고 자주 변하게 된다. 여기에서 조금 살다가 어떠한 움직임이 발생이 돼서 저쪽으로 옮겨가고, 그래서 회사도 자주 옮기고 모든 부분을 움직이는 그러한 상으로 나타난다 그래요. 그래서 많이 번거롭게 움직이게 되고, 이것이 이익이 된다면 사주 구조가 움직임으로 잘 짜여져 있다면 이것도 괜찮지만, 이 부분이 잘못 짜여져 있다면 또한 상당히 큰 문제가 되겠죠.
무토는 중정지토이므로 중개인이나 상담사에 적합하다. 천간의 쓰임은 간목, 병화, 계수의 투출이 중요하므로 간목은 귀를 만들고 병화는 화창하게 하며 계수는 숙을 이루는 구를 만든다. 무토가 을목을 만나면 정관이지만 무토가 왕성하다면 관성을 능멸하거나 무시하는 성향으로 관성을 이용하는 자가 되기 쉽다. 태산에는 간목과 같은 큰 나무들이 있어야 하지만 칡렁쿨과 같은 나무들이 자리하면 태산의 값어치가 하락한다. 그러므로 여명, 무토 일간은 허약한 을목에 마음이 차지 않으니 심중의 뜻과 현실의 괴리감을 극복하기 어렵고 남편이나 직업에 만족하기도 어렵다. 을목은 도화와 바람을 상징하는데 이 무토 일간에 밉던 곱던 을목이 정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을목에 해당하는 해당 육치는 수기가 없으면 사치와 낭비하기 쉽고 바람기가 있다. 금기가 목기의 근을 상하게 하면 결과 얻기가 어렵고 이 금기의 상징은 경금이나 신금은 꼭 여기서 알아두실 게 이 경금은 무토태산의 거대 큰 바위다. 근데 이 신금은 경금 바위가 잘게 부셔진 조각 돌멩이다. 산속에 있는 작은 바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다 그래요. 그런데 이 산속에 바위가 많고 조각 돌멩이가 많다면 목기가 성장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이 목기는 자 이렇게 보셔요. 두뇌다. 두뇌이기 때문에 이 두뇌는 수기와 화기가 스스로 교차를 하면서 수승화강이 되고 머리가 시원해져야 하며 그 다음에 혈액순환이 왕성하게 잘 되어야 한다. 자 그러면은 혈액순환은 여기서 뭘까요? 수기죠. 이임수나 계수. 이 경금이나 신금이 너무 많았고 왕성했을 때 이것이 문제가 된다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임수 계수 이 부분이 경신금이 너무 왕성해져 버리면 이임계수는 탁해져 버린다 오히려. 그러면 탁한 물을 먹고 자라는 간목은 성장에 문제가 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신금이 적절하게 이 가불목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이면 되는데 너무 무토나 기토일간에 특히 식상이라 그러죠. 경신금이. 식상이 혼잡으로 왕성하면 삶에 매우 많은 풍파가 있다. 특히 무기토는 만물을 성장시켜야 하는 임무이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된다. 이 무기토의 경신금은 자기 식상이요, 자기 발이요, 말이며 또한 자기의 생식기이다. 그런데 이 부분이 귀신으로 나타나 버리면 어디 가서든지 예뻐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 나타난다 그래요. 그래서 금기가 목기의 근을 상하게 하면 결과 얻기가 어렵고 여름의 임수는 조우를 이루지만 계수와 달라서 수고롭게 되며 힘든 것에 비해 결과가 빈약하고 간목이 없으면 뜻을 이루기 어렵다. 즉 다시 얘기해서 이 무토태산에는 계수가 있어서 수많은 이 산에는 나무와 동물, 토끼, 노루, 사슴 뭐 등등등이 살겠죠. 사는데 이 계수가 있어서 이 하늘에서 구름이 되어 가지고 비를 내려주면 이 만물이 다 살겠죠. 그런데 임수의 물상은 이 산중 계곡에 흐르는 이 계곡물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이 계곡물과 이 비가 내리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죠. 그러기 때문에 이임수는 큰 재물이 형성이 되지 않고 결과 얻기가 어렵다 그런 얘기예요. 무토가 임수를 만나면 노력은 많지만 결과가 빈약하고 작을 것을 상징한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임수는 조를 이루기는 하지만 계수와 달라서 수고롭게 되며 힘든 것에 비해 결과가 빈약하고 그런데 이때 또한 간목이 없으면 뜻을 이루기 어렵다 그래요. 간목이 없으면 이 무토태산이 민둥산이 돼버리니까. 또 간목이 없고 을목이 있으면 온갖 잡풀만
살아가는 그러한 상과 같기 때문에 보기에 이쁘지가 않죠. 그래서 이 감목이 우르창창한 이 소나무, 큰 나무가 되고 개수가 비가 내리고 그 다음에 병화가 있다면 매우 아름다운 풍경이겠죠. 그래서 숙이 왕성하면 간목 병화가 있어야 제다신약에서 벗어나며 병화가 없으면 재앙과 구설을 벗어나기 어렵다. 무토는 제방의 역할로서 수기를 가두어 필요 용수가 되도록 하는 것과 목기를 성장시키는 임무가 되는데 화기와 토기, 금기가 편중되었다면 해야 할 임무가 없는 것과 같아서 만사불성이 된다. 수목이 없는 태산은 사막이 되기 때문이다. 무토는 장이 약하여 장암이거나 직장암, 치질 등이 발생하기 쉬운데 물을 적게 먹는 것이 길하다. 이러한 이유는 무토는 꼭 여기서 아셔야 될게 무토와 기토 이 부분에서 무토는 유장에 해당이 된다 그래요. 기토는 비장 기운이다. 무토는 항상 무게합을 원하기 때문에 특히 이 무토 일간들은 이 개수, 한냉수, 차가운 물을 아주 잘 마신다 그래요. 그래서 아침이 됐건 어느 때든 한겨울에도 냉장고를 열고 이 개수 물을 벌컥벌컥 마신다 그래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게 유장병의 원인이 된다. 무토가 상징하는 이것이 유장, 복부, 그래서 이 육배에 해당이 되고 옆구리, 겨드랑이, 갈비 이것에 해당이 되는데 이 유장에는 찬물이 들어가 버리면 움직임이 딱 멈춰버린다 그래요. 어떠한 그 동영상에서도 그 부분이 나왔는데 이 좀 그 따스한 그러한 온기의 물을 마시면 그렇게 큰 문제가 안 생기는데 차가운 물을 마시면 유장이 깜짝 놀래 가지고 딱 활동이 멈춰 버린다 그래요. 몇 분 정도를. 그래서 어느 정도 이 그 유장이 따뜻해지면 그때 다시 또 활동을 한다. 그러면 결국에는 물을 마시는 차가운 물을 마시는 것은 유장의 활동을 멈추게 해 버리고 소화가 안 되는 단점으로 나타난다 그래요. 그래서 이 무토일간이 소화가 안 된다면 일단은 이 물 마시는 것, 찬물 마시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 그래요. 특히 이 무토일간은 이 개수 무게합이 되기 때문에 찬물을 좋아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개수가 병정화, 화기, 내 심장의 활동을 멈추게 한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무토일간은 찬물을 마시는 것은 극히 조심을 해야 된다 그래요. 그리고 또한 기토 역시도 마찬가지겠죠. 지금 현재 서로 간에 유장, 비장은 서로 간에 부부간인데 유장, 비장이 이 유장이 멈춰버리면 기토 역시도 좋을 게 없겠죠. 어찌 됐건 이 무토, 기토 일간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그 어떠한 사람이든지 될 수 있으면 이 개수의 한냉수 마시는 것 이것은 좀 자제하는 것이 좋다 그래요. 그 몸이 나는 화기가 많아 이러한 사람들도 또한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 역시도 화기가 많다고 그래서 이 개수 한냉수를 벌컥벌컥 마시고 이러한 사람들은 상당히 안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특히 잠자다가 일어나서 냉장고 문을 열고 그 한냉수를 마시면 자기 몸 암 발생 원인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그래요. 왜냐하면 몸이 차가워지는 사람 또한 유장이 차가운 사람은 암 발생 원인이 된다 그래요. 특히 이렇게 해서 보면 언제 강의에서도 얘기를 아마 했을 텐데 어떠한 천간이든지 마찬가지다 그래요. 10천간 중에 사주 원국에 자수가 있고 또 다른 자수가 예를 들어서 있고 근데 이 또 다른 두 개가 격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개수가 예를 들어서 둘이라면 한 겨울에 태어났다. 자월에 또 다른 자수가 있고 두 개의 개수가 예를 들어서 있다면
두 개의 꼭 자수가 아니어도 상관은 없다. 그러나 하나의 자수는 반드시 있어야 하고 여기에서 해수였었다. 그러면 자칫 이것이 유문학격이 될 수도 있고 뭐 종격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것은 완전히 아니다 그래요. 이것은 어떠한 천간이든지 두 개의 개수나 세 개의 개수가 설령 있었다고 손 쳐도 이것이 문제가 큰 암 발생을 시킬 가능성이 거의 80%가 나타난다 그래요. 이렇게 되면 사주가. 이러한 이유,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무슨 임수였었다. 그래서 뭐 윤학격이니 뭐 종격이 설령 되었다 해도 마찬가지다 그래요. 왜 그 이유는 어떤 것 때문에 그러냐면 임수 개수는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건 생식기 자궁을 상징한다 그래요. 특히 여자였을 때 거의 유방암 자궁암이다. 거의 유방암 자궁암으로 80% 이상 평상시에 얼마만큼 몸을 따스하게 했었느냐. 근데 이러한 사람이 시원한 냉장고에 개수를 벌컥벌컥 마신다? 그러면은 거의 30대 이미 쓰러져 버린다. 그래서 오래 사는 장수의 비결이 내 몸의 온도를 1도를 높이면 10년, 20년은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그래요. 여름은 여름답게 보내는 것이 좋다. 여름에 에어컨 속에서 너무 시원하게 지나면 자기 몸의 온도를 떨어뜨리는 역할이 되기 때문에 개수가 암에 직접적인 역할을 만든다 그래요. 왜냐하면 한랭 기운이기 때문에 몸이 차가워진 일부분 어떠한 내 사주 오행 기운에서 몸이 극히 차가워진 그 부분이 암이 발생한다 그래요. 그래서 몸이 따뜻한 사람, 뜨거운 사람, 오장육부가 전체적으로 뜨거운 사람, 이 사람은 암에 안 걸린다 그래요. 특히 여자들 그 가슴 이 부분을 너무 차갑게 덥다고 그래서 너무 차갑게 해버리면 여기는 또한 지방질로 이루어졌죠. 젖가슴. 이 부분이 굳어버린다. 이것이 유방암이다 그래요. 그래서 어떠한 경우 땀이 줄줄 나온다 할지라도 여자는 이 브라자를 꼭 차서 이 부분을 따스하게 보호를 해줘야 된다. 그래야 이 속에 들어있는 이 지방들이 뭉치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자기 손으로 자주 주물러서 이것을 풀어줘야 된다. 남편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스스로 자주 마사지를 해줘야 이 유방암 염려에서 벗어난다.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이 차가워지면 차가워진 물상은 모두 다 이 한랭 개수의 물상이다 그래요. 차가워지면 전부 다 암이다. 어떠한 방법이 없다 그래요. 그러면 차가워야 할 부분, 이제 차가워야 할 부분도 또한 있겠죠. 이때는 남자의 생식기 고환, 불알, 불의 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불알은 말 그대로 화기의 알이다 그래요. 그럼 알은 뭐예요? 어떠한 목적, 무언가를 만들기 위한 목적이 되겠죠. 이 불, 화기가 알, 이 부분은 어떠한 목적. 그러니까 이 알은 씨앗이 되겠죠. 닭 알도 되겠고, 새 알도 되겠고. 근데 이것을 갖다 불의 알이다. 이것만은, 이것이 뜨거우면 자기 역할을 못 한다 그래요. 이것은 차가워야 된다. 이 부분은 개수로 나가야 된다. 불이기 때문에 너무 뜨거워서. 그러면은 대비가 되겠죠. 여기에서는 개수 차갑게 해줘야 되고, 여기에서는 뜨겁게 해줘야 되고. 이처럼 음양 관계를 제대로 알면 자기 몸의 건강도 지키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자, 오늘도 좋은 시간 되세요. 화이팅!